대체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옳겠습니까? 최초의 전설, 선행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내준 고결한 마음씨의 충동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저 가정스러운 선행의 이면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두 극단과 마주칠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경우 그는 진정으로 고결했으며 제2의 경우 그는 진심으로 비열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 러시아인의 성격이 광범하기 때문입니다. 까라마조프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인의 심리는 극단적인 모순을 양립시킬 수가 있고 또 두 시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천상의 시면과 우리 발 밑에 있는 가장 천하고 악취나는 타락의 시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라마조프 집안을 몸소 심각하게 보아온 젊은 관찰자, 다시 말해서 라키진 군이 아까 진술한 훌륭한 의견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라키진 군은 방종스럽기 짝이 없는 성격을 가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열한 타락의 실감이 고상하고 고결한 실감과 마찬가지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실로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부자연스러운 혼잡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시면, 동시에 두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고 또한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충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범합니다. 어머니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광범합니다. 우리는 온갖 것을 내부에 공존시키고 있습니다. 별이 별 잡다한 것과 다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아울러 말해 둡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3천 루블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질러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가 그러한 수치, 그러한 불명예, 그러한 극단적인 굴욕을 참고 그때 그 돈을 받았는데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그날 중으로 3천 루블리의 절반을 떼어 부적 주머니 속에 꿰매 넣고는 온갖 유혹과 극도의 결핍과 싸우면서 그 후 한 달 동안 아니 목에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술집에서 취해 있었을 때도 경쟁자인 자기 아버지의 유혹으로부터 애인을 빼앗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돈을 누구라는 목표도 없이 빌리러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도 그는 감히 이 부적 주머니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질투하고 있던 늙은이의 유혹에서 애인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는 부적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가만히 지키고 앉았다가 그녀가 마지막에 가서 나는 당신 거예요 하고 말하며 지금의 무서운 환경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먼 곳으로 둘이서 달아나자고 부탁할 때를 기다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부적 주머니에
손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그 첫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당신 거예요. 어디든지 데려다 줘요. 하고 여자가 말했을 때 두 사람의 도주 비용으로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1의 이유는 피고 자신의 말을 빌리면 제2의 이유 때문에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이 돈을 갖고 있는 동안은 비열한 사나이이기는 해도 도둑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모욕을 준 여자를 찾아가서 사취한 돈의 절반을 내놓으면서 자 이와 같이 나는 내 돈의 절반을 써버렸다. 이것은 내가 의지가 약하고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증거다. 만일 못하다면 비열한 사나이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피고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 비열한 인간일지라도 나는 도둑놈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도둑놈이라면 이 나머지 절반을 너한테 가져오지 않고 다른 절반과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에 넣어버렸을 테니까 하고 언제라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명입니까? 몹시도 난폭한 동시에 그런 굴욕을 겪으면서까지 3,000루블리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약한 인간이 벼랑간 이렇게 굳건한 극기심을 발휘해서 1,000여 루블리의 돈을 손도 대지 않고 목에 걸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성격과 다소나마 일치할까요? 아니 진짜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라면 설령 실제로 돈을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마땅히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유혹이 생겼을 때 말하자면 첫 절반의 돈을 쏟아 넣은 새 애인을 또다시 위로해 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는 그 부적 주머니를 열고 그 속에서 처음에는 100루블리쯤 꺼내겠지요. 왜냐하면 반드시 절반을 꼭 1,500루블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1,400루블리라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느 쪽이라도 결국은 같은 것이 됩니다. 나는 비열한 인간이지만 도둑놈은 아니다. 1,400루블리만이라도 돌려주러 왔으니까 만일 도둑놈이라면 깡그리 차지할 일이지 한 푼이나마 돌려주겠는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고 한참이 지나자 다시 주머니를 열어서 두 번째의 100루블리를 꺼내고 이어 세 번째, 네 번째를 꺼낸다는 식으로 불과 한 달의 마지막 무렵에는 마침내 마지막 100루블리만 남겨놓고 모두 꺼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는 200루블리만이라도 돌려주러 가면 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비열한 사나이이기는 하나 도둑은 아니다. 2,900루블리는 써버렸지만 100루블리는 갚았거든. 도둑놈이라면 그 돈조차 안 갚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무일푼이 되어버리면 이번엔 그 마지막 100루블리에 눈독을 들이고는 100루블리쯤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잖나. 차라리 이것도 써버려라 하고 혼자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부적 운운하는 전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실제와 모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정 못할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이것만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폴리트는 부자간의 재산 시비와 가정관계에 대해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것을 순서대로 진술한 다음 다시 이 유산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증거로서 결정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이어 미자의 머리에 고정관념처럼 박혀버린 3,000루블의 문제에 관해서 의학 감정의 비판으로 옮겨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